그 문제는 책 순서와 똑같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풀다가 생수 한 마리 나온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오늘 배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아서 한 번 하지 말고 자꾸 조금씩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내년 8월 달까지 얘기할 겁니다. 한 번 봐서 이해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법학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법학을 하지만 이제 법조계에서 제가 전공하지 않은 파트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마인드는 조금 있지만 또 보고 객관식 문제 풀고 뭐 또 보고,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객관식 문제 풀면 또 틀리고, 그러면 또 교정하고 또 이러면서 한참 또 공부해야 내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 이행보조자 나갑니다. 진도는 굉장히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글씨를 판서를 안 하니까 거의 2배 정도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면 그만큼 뭐 더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이행보조자다. 이때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하는데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행 당사자가 누굴까 하는 거죠.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 자, 그 다음에 보험자예요. 그러면 계약자 편에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대리인 중에서도 보험 전문가가 있죠. 이게 보험 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험 중개사와 보험 대리점은 반대 입장이에요. 중개사는 계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보험 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에요. 보험자의 대리인. 그리고 보험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보험의,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행 보조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계약 체결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행 보조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익자하고 피보험자는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이행 보조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관련자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걸 공부했어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이걸 계약해서 둘이서 이걸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는 게 우리가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 관련자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행보조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용어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 갑돌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죠. 자, 을한테 자, 자동차라 그럴게요. 자동차 소유자다 이거죠. 근데 자동차를 주면서 좀 팔아달라. 그래서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차를 팔아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 다 떼주고 인감도장 떼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갑의 대리인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둘이 계약 당사자죠. 그리고 을이 뭐예요? 이행 보조자, 대리인으로서 이행 보조자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고 이거 판매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들었다 이거죠. 비용이 50만 들고 판매하는데 이게 들었어요. 자, 이 돈은 을이 꿀꺽 갈 수 있다 아니면 갑에게 갖다 줘야 된다. 을이 꿀꺽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기죄죠. 처음부터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면 사기죄고, 그 다음에 횡령죄가 되고 뭐 그러겠죠. 대리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을은 갑을 계약자로 쓰고 대리인 을 이렇게 쓰겠죠. 대리인 을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리인이라는 거죠. 본인은 누구냐? 갑이에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이름으로 지금 자동차를 판매한 거죠. 대리인 을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판매한 건데 이 둘 간에 생긴 법률 행위의 결과가 누구한테 귀속돼야 된다? 갑에게 귀속돼야 된다는 거죠. 대리법률 봅시다. 법률 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데 대리의 법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면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가 누구한테 귀속돼야 된다? 그 본인한테 귀속돼야 된다. 이게 대리의 법리다. 자, 그러면은 자, 갑이 을에게 차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을이 차를 팔아버렸어요. 을은 차를 판매할 대리권이 없죠. 보니까 인감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만 주고 차 가져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판매 행위가 이쪽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무권대리라는 것은 없을 무자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했다는 거죠. 이걸 무권대리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했죠? 무권대리. 근데 우리가 보험계약법에는 자, 민법에 없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십시다.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이 한 것은 곧 본인이 한 것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갑돌이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요. 갑돌이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데 보험회사, H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베이 회사한테, 손해사정한테 계약을 위탁해서 손해사정 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2015년 4월 1일 날 알았어요. 그리고 2015년 4월 10일 날 이 사고 결과를 보험회사에다 고지를 했다는 거죠. 손해상 보고서를 낸 거죠. 이 친구가 고지의무 위반했다. 따라서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보험자가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니까 4월 1일 날 서베이 회사가 안 것이 보험자가 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에서 없어요. 왜 없습니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서만 대리인이 한 것이 본인이 한 것인데 계약 체결 후의 서베이 과정은 계약 체결에 관계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에 대해서 대리인이 한 것은 곧 본인이 한 것이다. 그러면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한 거는 언제? 보고서를 받은 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이게 대리법리인데, 자, 중간이에요. 자, 우리는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었어요. 무권 대리 중에서 자,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라고 했어요. 자, 표현 대리가 뭔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이 표현 대리할 때 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자로도 있고 견자로도 있어요. 견본할 때 견자로도 있고 현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표견대리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표현대리란 말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견이란 말은 언뜻 잘 모르겠죠. 표현 그러면은 너 잘 표현하고 있다. 너 표현력이 좋다. 이건 많이 쓰는데 너 표현력이 좋다. 이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또 학자에 따라서 남이 안 쓰는 거를 자기가 씀으로써 좋아하는 굉장히 그런 희열감을 느끼시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표견이라고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건 뭐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제 강의가 호, 불호가 굉장히 뭐죠? 좋고 나쁜다는 걸 뭐라죠? 호, 불? 그게 좀 명확하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좀 좋은데 암기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이해는 별로 싫다, 나 암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좀 싫어한대요. 왜? 설명이 많으니까. 줄거서 주고 넘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줄거서 넣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공부 안 돼요. 법학, 더군다나 법학이고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단답형 문제도 아니고 계산 문제인데 더더욱 안 됩니다. 저는 계산 문제, 사례 문제 나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사례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냐면 못 풀고 안 풀고가 없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10점짜리 나오는데 전혀 내가 듣도 못한 문제를 하나 써라 그러면 손도 못 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산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빼먹고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계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안 풀어보면
잠자다 나오시는 거죠. 시험장에 잠자요. 근데 시험장에 잠자는데요. 그 잠자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머리 아프죠. 이해 안 되면은 조금 힘들고. 그런데 그게 습관이 조금만 되면 공부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단순 암기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나는 극히 일부고요. 나중에 공부하겠다라고 해놓고 내가주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공부를 외우려고 하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자, 표현대리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뭐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민법 강의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직접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를 알아야 보험에 대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